그 교수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다 조정기고 네.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급등기는 오기지 쉽지 않을까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하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만약에 그래도 내가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주목해야 되는 거나 어쨌든 뭔가 뭐 회복도 잘 되고 네. 좀 그런 지역이나 뭐 그런 앞으로 유형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역은 사실 이제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비쌌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지역에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지역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도 거기도 다 있고, 올랐잖아요. 근데. 강북도 네. 있고. 근데 그쪽이 아직 여력은 더 많을 거예요. 아, 그쪽이요? 그리고 그쪽은 주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달동네가 갑자기 압구정처럼 바뀐다. 그러면 그 지역이 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좀 찾기만 하면 괜찮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접근하기 힘든 거는 지금은 전부 다 고평가되어 네, 있습니다.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좀 불가능하고 좀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부동산의 물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은 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한 2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20년 이상 내다보는 상품들은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내재 가치가 좀 크고 앞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울에 딱 많습니다. 그런 땅들이. 네. 그다음에 지금부터 한 5년, 10년 내다본다. 그런 것들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같은 거 이제 몬테크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교수님 말씀을 뉘앙스를 듣다 보면 약간 5에서 10년 내에는 약간 조금은 재건축은 네. 그 지금은 당장 단기간에는 큰 조정은 없을 거예요. 네. 후보들이 이제 네. 선거철에 풀어준다고 하기 풀어준다고 때문에. 하니까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오르겠지만은 좀 더 지나고 보면은 재건축은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닌가. 아, 재건축이요? 예, 근데 또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그 뭐 오세훈표 뭐 또 네. 완화, 뭐 와타운도 그다음 있고. 여야 후보가 네. 또 뭔가 이렇게 또 완화하면은 재건축은 이제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10억짜리 재건축이 있다. 일주일에 1억 오르고 일주일에 1억 빠지고 뭐 이거는 이것들은 뭐, 그냥 네. 그냥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 하나 들어가서 목을 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고 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께서 네. 뭐 재건축 하나 움직여도 뭐 참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은 좀 괜찮게 나올 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난 가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딱 이거 들어가서 나의- 몬테크 했는데 네. 갑자기 다음 주에는 2억이 올라서 확 기분 좋아서 소주 먹고 다른 다음 주에는 2억 빠져가지고 또 기분 나빠서 소주 먹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분간 롤러코스터를 특히 24년도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네.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지금 야당 출신의 시장, 지자체장, 그다음 여당 국회의원 지금 현재 그 두 개의 갈등이 아마 불거지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몇 년간 이제 새 아파트가 끌고 올라가는 형국이었잖아요. 새 아파트가 이제 좀 힘을 잃는다는 전망도 있던데. 새 아파트는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요? 반대로 보세요? 저는 당분간 괜찮다는 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새 아파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는 건 뭔가 하면은 새 아파트가 너무 빨리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너무 보통 이제 예.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다 떨어지는 거고 재건축은 이렇게 올라다 떨어지는 거고 네. 조정받을 때. 네. 새 아파트는 그 중간쯤 올라다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오른 거는 조정의 폭도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 조정은 있겠지만은 한 몇 년간은 그 힘은 셀 거예요. 아, 아직도 새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 정부 여당이 꽉 잡고 있으면서 뭐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더 잡고 있다. 그러면은 풍견상 때문에 계속 갈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나 대선 후보가 둘 다 500%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거는 여쭤볼게 500%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막 분양 수익도 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70% 500%가 되면은 사실 주거환경으로는 썩 최악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이 한 500% 네. 한 동짜리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용적률과 그 평당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 해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네. 이게 몇 프로냐가 이제 한 300 몇십 프로 좀 되지 않겠냐. 아, 그게 피크점이 300. 예, 대략 뭐 그 연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 네. 그냥 270대입니다. 네. 근데 그 버스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건너편 보게 되면은 병풍이 쫙 서 있습니다. 네. 숨 막히시죠.
500%는 거의 2배입니다. 그거 2배 올라가면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경관이나 봤을 때 500세대 단지, 1000세대 단지를 500%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고 뭐 좀 작은 필지에 2동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잠실에 보면 뭐 이렇게 주택가 2동짜리 그런 것들은 크게 무리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어지지만은 그렇게 봤을 때는 공급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 잠실 5단지 아파트 이런 그 단지 사람들은 자기도 500% 싫어합니다. 500% 하면은 추가된 거에 반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렇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은 뭐 한동안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1대1 호화 재건축도 시도하고 그 정도로 이제 용적률에 둔감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는 대규모 재개발에서 500% 나오는 것들은 힘들고 지금 공공 재개발 또는 공공 주도의 뭐 주택 공급 정책 나왔던 현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좀 조금하게 좀 소규모로. 그렇다면은 이제 작년 한 초부터 이제 그 경기도권이 뭐 GTX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급등을 막 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급등 계속 할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디죠? 고용 중심지하고 가까운데 지금 우리 최고의 고용 중심지는 강남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강북 도심이고 세 번째가 여의도잖아요. 근데 강북 도심은 뭐 다이렉트로 그렇게 가는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붙는 노선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GTX가. 한 30분 만에 들어오거나 20분 만에 들어오거나 그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GTX의 효과를 우리가 분당선이라든가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왜요? 이거는 워낙 길게 지하철역이 가끔씩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보통 역세권 500m 보는데 아무리 크게 봐도 이걸 1km를 벗어나면 지하철역에서 GTX 효과를 본다고 하기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붙는 게 뭐 강남에 붙는 것들이야 뭐 또 GTX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철도도 있고 그쪽에 붙는 경기도가 있고 근데 최근에 여의도 붙는 선들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여의도에 붙는 게 이제 뭐 신안산선인가 해가지고 그쪽 밑으로 가면 시흥까지 연결되는데 서남권 쪽으로 내려가죠. 이분들 같은 경우 여의도 출퇴근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중심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괜찮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축을 형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좀 3기 신도시 과잉 공급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 신도시 중에 이제 교통망 깔리는 데들이 3기 신도시가 주변에 생기는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좋은 자리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썩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안 좋은데요. 생각해보면은 99년, 2000년 이때 분당 시민들이 판교 데모를 했거든요. 반대 데모를. 왜 데모였어요? 헌집 옆에 새 집 오면은 자기들이 죽는다. 헌집 집값 빠진다. 그런 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분당이 제일 많이 올랐죠. 판교 때문에 살았다고. 판교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데 판교에 고용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3기 신도시에 고용을 좀 과하게 잡아놨지만은 그 고용이 들어가서 뭐 테크노밸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게 되면은 주변 집값은 더 살아날 겁니다. 근데 과연 될까요? 사실 그거를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되긴 됩니다. 되긴 언제인지는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목포에 대불단지가 있는데 한 몇십 년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되긴 됐어요. 뭐 그런 산업단지, 그 송도 신도시도 남동공단 확장구지였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나중에 되긴 됐죠. 이게 뭐 좀 무책임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정부가 한 사업은 되긴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기대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판교할 때는 지방이 좀 가만 참아주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여러 군데 막 하잖아요.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돼요. 그 기업 유치를 하는데 혜택을 준다? 혜택을 줘야 하겠죠, 그죠? 혜택을 주면 우리나라 지방에서 바로 이게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왜죠? 아니 수도권에 왜 또 집중을 해? 이렇게. 그래서 아마 혜택을 과하게 못 줄 거예요. 지방 가는 건 혜택을 많이 주지만은 뭐 서울에 있던 애가 3기 신도시로 가는데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은 좀 반발을 많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 여유가 많으면 좀 유치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없고 이러면은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도시하고 이럴 때 신도시에 대학교가 있냐 없냐를 상당히 중요하시죠. 많이 보죠.
신도시에 대학교가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젊은 도시로 계속 유지됩니다. 분당에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분당 처음 만들었을 때는 유모차였는데 중앙공원에 네. 최근에는 보행 보조기가 다니더라고요. 뭐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네. 이제 같은 세대로 다 늙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라든가 벤처가 있으면 계속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이 드신 분도 살면서 또 다른 쾌적한 데로 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신도시의 성패를 가름짓는 것 중에 하나. 벤처 같은 게 많이 들어간 신도시들 중에 잘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집만 들어가가지고 뭐 그럭저럭 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조금 쇠락의 길 징후를 보이는 그런 신도시들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신도시를 택해야 되느냐.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산업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어떤 특징인가요? 그게 강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 바이오 쪽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을 아신대요. 그분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성남에 회사가 있고 연구소도 있는데 직원이 잘 안 뽑히더래요. 네. 그래서 강남으로 옮겼대요. 직원이 잘 뽑히더래요. 성남인데도요? 성남도 사실 강남 참 가깝잖아요. 특이하죠. 네. 과거에는 이제 테란로를 벗어나면 망한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확장돼서 테란로, 판교. 그리고 지금은 마곡 정도까지를 마지노로 보는 거예요. 마곡까지요? 네. 그래서 그 지역과 가까운 쪽은 아마 계속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뚝 떨어진 데는요. 일단 훌륭한 직원들이 안 따라간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여의도랑 강북도심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대로 또 특화돼서 계속 갈 겁니다. 거기대는 계속 간다고 보세요? 네,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토건족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한동안 검토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면 개발 사업이 고용 창출이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오피스 많이 줘라. 네. 그래 망해라. 네. 안 되면 망하면 뭐 1,000억짜리 오피스를 300억에 사서 네. 누군가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이 공간이 많이 늘어나야 좋아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래서 뭐 디벨로퍼가 고용 창출이다 이런 뭐 좀 과도한 해석이기도 한데 강북 도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오피스가 사가고 있는데 강북 도심에 이제 좋은 것들이 좀 생겨나고 네, 있고 몇 개 그런 생기고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중이고 네. 이제 뭐 강남한테는 좀 그 고용 창출 능력에서는 좀 뺏겼지만은 여의도는 또 워낙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용은 계속 유지는 하고 조금씩은 성장은 할 거예요. 그 대신 과거만큼 그런 영화는 강한 영향력을 주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에서 상권 분석할 때 오피스는 세 가지 그냥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로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개만 보고 나머지 기타. 나머지 다 기타예요. 보통 이제 그래서 KBD, YBD, TBD 뭐 이렇게 해서 강북, 강남, 뭐 여의도 나누는데 나머지 기타로 볼 정도로 이 세 개가 위상이 크고 네. 뭐 특히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우편번호가 바뀌어서 그런데 네. 우편번호 6자리일 때 일빵빵이었거든요. 일빵빵이요? 일빵빵 뭐뭐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오피스가 일빵빵으로 시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외국 금융계도 다 그쪽에 있었고. 네. 뭐 그런 프리빌리지 같은 게 아직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약화됐지만은 뭐 그래서 보면 세계가 어느 정도는 달릴 거다. 근데 강남만큼 달리지는 못할 거다. 마곡 아까 살짝 얘기해 줬는데 마곡은 그래도 꽤 괜찮게 기타 중에서는 굉장히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마곡은 뭐 산업에 가까운 것들이고 지금 오피스 시장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네. 근데 마곡 같은 경우는 좀 외진돼 있어요. 네, 좀 외지잖아요. 사실은. 혼자 따로 떨렁 있어가지고 그 산업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종사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잘 되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렇죠. 강남에 이제 뭐 역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한 6층짜리 건물 있는 한 왕복 4차선, 3차선 뭐 도로인데 거기에 1층이 커피숍이 많아요. 그 커피숍 거기서 보면 만나는 거예요. 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뭐 회의를 하면서 뭐 사업적인 얘기하고 이런 그런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여서 얘기할 공간들이 몇 개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지역의 모습이고 판교도 이건 안 됩니다. 아직은 그게 안 되고. 판교는 뭐 띄엄띄엄 사옥 하나씩 있고 뭐 조금 좀 그런 혁신의 공간으로서는 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작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서 혁신을 하고 회사를 만들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디 만들어줄 거냐. 추가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마곡은 이제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창의적 인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아직은 부족하다. 네. 근데 그런 창의적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 실리콘밸리나 LA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이제 강남 쪽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런 지역이 왜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뭐 학교도 좋아야 되고 뭐 네. 또 뭐 여러 가지 모이기 쉬워야 되고 뭐 문화도 네.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있는 지역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뜰 지역 가고 네. 그냥 뭐 소소하게 갈 지역이랑 나눠지는 거죠. 정말 소소한 지역이랑 나눠진 거라. 그렇죠. 아 교수님이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처음엔 집값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산업과 이제 입지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